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4일 장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아름답게도 481선을 지지하면서 1.57% 올랐고요. 수급 볼게요.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비교적 보여줬고요. 자, 보험, 투심,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6% 오르면서 481선 위로 올라왔고요. 수급은 개인 매수, 외인, 기관 매도로 나왔습니다. 뭐 요거 연기금이 84억 정도 매수한 건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자, 종목으로 가서요. 예, 오늘 뉴스가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자, 요걸 보면은 정부 의료가 안정시 일상 회복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 검토 이러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위드 코로나 주들이 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지수가 조금 나아졌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좀 이따 다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상승 종목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래방 가야죠. 태진 미디어. 그 다음에 상한가 가는 게 하나 나왔는데 태진 미디어입니다. 예, 노래방 그거 TJ 미디어입니다. 요 태진 미디어라고 노래방 가면 보셨을 거예요. 금영인가와 더불어 양대 산맥. 자, 그다음에 이제 퍼스텍. 이건 방산 관련주죠. 예, 방산 관련주죠. 친구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보더니. 근데 잘 생각 안 나면 뭐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기 어저께도 그 대선 토론회 보니까 하면서 막 휘젓고 막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자, 그다음에 진에어 항공주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고요. 근데 윗꼬리를 달았어요. 안국약품은 뭐 이름도 어려 뭐 피스타치오인가 뭐 하여튼 뭐 피바라 뭐 하여튼 뭐 복합제가 뭐 상업화 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요. 제가 워낙 안 보던 종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비스는 뭐 하는 회사죠? 그 산업용 모니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강원랜드나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기계에 그 도박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면 만드는 모니터 만드는 회사고요. 에브리볼. 오늘 그 로봇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증권사들이 뭐 로봇 산업에 대한 좋은 리포트, 로봇 산업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도 뭐 기술적인 반등 조금 들어왔습니다. 뭐 NHN 빅풋이랑 뭐 계약 맺었다는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이렇게 다 이름들이 어려워서 하여튼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은 이거 오른 건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오늘 오른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애들이 다 그런 수준이에요. 밑에서 올라온 크리스탈 지노믹스, 파이프라인은 엄청 많은 좋은 회사라고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인데 뭐 올라야지 좋은 거죠. 제주 맥주, 하이트 진로 오늘 이런 거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바닥에서 오르는 폭이 조금 뭐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참 좋은 여행 이런 거 단톡방에 계신 분 중에 또 생각나는 분이 있죠. 우리 호랑이님 노랑풍선도 오늘 올라줬어요. 축하드립니다. G.O.D가 다시 나오나? 자, 그리고요 UNI 파란 풍선인가요? 모르겠다. UNI 의료기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요. 뭐 아무튼 그렇고 노랑풍선 여기 나오네요. 노랑풍선. 그다음에 물류주 얘기 나왔다 하면 KCTC 자 이런 거 있고요. 뭐 택배, 뭐 배달 수요 증가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오르다가 말았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CJCGV도 이제는 그게 풀리면은 극장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올랐지만 얼마 전에 그 추세를 깼던 거기까지만 딱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제주항공 그렇죠. 대명 소노시즌 대명 리조트 가야죠. 또 이거 뭐지? 그 빌려가지고 비트나인 더 마찬가지죠. DY 수소인데 얘가 한번 시세를 크게 주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은 그 얘기를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 제일 투자를 잘 하는 사람, 투자를 잘 하면서 여론까지 싹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당구에서 보면 가야시라고 그러죠. 이거 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죠. 빌 게이츠 형이라고. 그 형이 투자한 것들을 잘 보시면 미래에는
어떤 거에 돈이 몰리겠구나라는 게 약간 느껴지긴 해요. 작년에 그걸로 막 먹었던 사람은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고요. 계속 막 먹고 있는 사람, 몇십 년 동안 막 먹고 있는 분은 버핏 형이고요. 이제는 빌 게이츠 형도 좀 이미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진원생명과학도 뭐 10% 이상 올랐는데 오늘 오른 애들의 대부분의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로닉, 예, 뭐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를 자리가 돼서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 자, 이렇게 카카오들 실컷 해먹고 나서 자사주 매입하겠다. 요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더니 자사주 매입하겠다. 쥐들 좋은 거 아닌가요? 카카오 게임즈가 자사주 매입이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카카오나 게임즈나 뱅크나 페이나 이렇게 뭐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JTC, 그 일본 관련 면세점이죠. 근데 얘는 요만큼도 못 오르고 다 요런 기술적 반등까지 간 정도로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 언급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한국석유. 저는 시초가가 아니라, 저랑 같이 단톡방에 계시던 분들은 잘 아시죠? 요 라인, 상한선인데, 224 볼린전 상한선이에요. 전 요 라인에 매도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좀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상한선, 2, 예, 저는 요 라인에 좀 매도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요 라인에서 2만 1,000원이죠. 2만 100원이죠. 150원은 못 팔고요. 2만 100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저는 더 길게 보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거 갖다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올라가서 물리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이죠. 물론 이 가격은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이격도가 조금 있는 상태라서 뭐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약간 위험한 자리는 한번 물리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천을 안 드리는 편입니다.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저께 요 라인으로 다시 설명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저장을 안 해놨네요. 이건 옛날에 그어놓은 라인이고요. 자, 요런 걸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흥구석유랑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는 패턴이죠. 샛별형, 음봉, 장대 음봉, 십자형, 양봉 이후의 시세.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음봉, 밑꼬리, 양봉, 그 다음 시세.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상승을 잉태한다고. 샛별, 샛별 같다. 뭐 이래서 샛별형이라고 하나 봐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흥구석유, 에너비스 전부 다 갭상승 양봉을 띄웠는데 나중엔 결국은 메꾸더라고요. 메꾸는데 저는 이거는 한국석유, 흥구석유 둘 다 약간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요. 왜냐하면 얘가 고점이 나올 시기에 거의 얘도 고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한쪽으로 몰까 하다가 그냥 다시 저점에서 다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토크 어저께 말씀드렸죠. 대체로. 근데 여기 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장중에 수급이라던가 호가창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참 그게 말하기는 참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약간 조정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손절 잡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GC 에너지도 대체 에너지 쪽으로 보시라. 이 정도 5일선 조정을 주면 들어갈 만하다. 그런데 갭상승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뭐 이런 건 뭐 제가 옆에 붙어서 해드리지 않는 이상은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식량 쪽들이 좋았죠. 미래생명자원 변동성이 많은 자리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진입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뭐 갭상승 이후에 조정 주더니 올라 버렸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 잡기가 쉽지 않은 게 파란색 음봉이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잡기 힘들죠. 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식품주, 식량주 앞으로 좋다. 그래서 쭉 중장기로 보시라라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질 땐 못 사고 오르면 살 걸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죽자고 쭉 올라가겠습니까? 이것도 보시면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올랐다가 조정 주고 올리고 장기 볼린저 상단선 위쪽으로 추세 위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은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올라가면 팔고 싶은 마음 생기고, 내려가면 사고 싶은 마음 생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거 잘하다가 시황이 잘못 걸어서 엇박타면 밑으로 내려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의 시간에 빠지게 되죠. 자,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도 뭐 요거는 영상도 쭉 보시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식량주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아직도 저는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심도 뭐 마찬가지고요. 사조동화원, 팜스코. 근데 사면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분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샀어. 올라가면, 근데 내가 100만 원 보통 산다고 치면요, 한 50만 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서 좋죠. 내려가면 또 사서 좋은 겁니다. 올라갔는데 조금밖에 못 샀네,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자, ED홀딩스, 이지홀딩스 신나게 올라갔다가 여타에 따른 종목들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얘도 식량 관련주로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죽어도 수익 보고 나갈 겁니다. 자, 팜스토리도 어저께 하락 줄 때 그렇네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식량주들은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CJ 프레시웨이도 여기서 제가 요 음봉에 이건 눌림목 같다, 그리고 요 라인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줬는지 거의 왔다 갔죠. 이런 거 괜찮고요. CJ 제일제당도 바닥권에서 올리는 식품 관련주입니다. 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유통망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수완인가 뭔가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있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유통망을 이용하는데, 정확한 회사 이름은 모릅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CJ 제일제당은 만두 비비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김치잖아요. 걔네들은 미국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김치를 먹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수요는 한국인들, 교포들이 많이 먹고, 이제 만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외국 서양인들도 많이 먹는 약간 대중화된 음식이라서 이렇게 됐는데, 뭐 대상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그 공장에서 김치가 잘 팔리고 뭐 한류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고 그러면 거기서 유통망을 또 개설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각자 보시고요. 바른 먹거리 풀무원도 왜 이렇게 내려가 뭐 그랬었는데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자리를 다시 잡을 겁니다. 물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분할 매수로 천천히 잡아가는 종목들이죠. CJ제당,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오늘 피를 본 게 이런 원격 의료 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진단 키트가 먼저 갔죠. 그 다음 진단 키트가 위중증 환자는 줄어드는데 감염자는 많으니까 진단 키트의 수요가 있었고, 위중증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동네 병원을 이용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관리하는 방역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위드 코로나가 나오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게 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관심이 멀어져 버린 거죠. 지금 원격 의료가 문제야? 푼다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위드 코로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는 저도 이걸 갖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온 것도 사실인데 안정적인 자리에 갖다 놓는 거는 실패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국엔 이거 도대체 뭘 골라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돈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자리에 갖다 놓은 애들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장이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많던 적던 있긴 있는 법인데 힘들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움직이면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죠. 자, 비트컴퓨터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요 라인이면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밑으로 확 꺼졌죠. 그래서 9478원, 9480원 정도에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갔다면 다음 기회를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도 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기 때문에. 자, 유비케어는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위로 올라가서 이 자리를 지지하면 들어가는 게 안전해 보인다. 여기에 저점이고요. 단기 고점이었잖아요. 지지하는 자리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요. 많이 싸졌네. 그래서 올라갔어. 근데 그 다음에 갭으로 내려버리고 쭉 이렇게 내려버리면 손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하는 모습들, 지지하고 돌파, 지지, 올라갔다가 안착, 그런 것들이 대부분 쌍바닥의 모양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리가 좋다고 했던 이지케어텍은 그나마 버텼어요. 버티면서 매수가를 안 주기는 했는데 그것도 뭐 어디 살떨려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원격 의료 관련주는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 뭐 대장이라고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던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살짝 주고 반등을 줬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주말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숙성이 되면, 지금 솔직히 요즘 그렇잖아요. 어떤 숙성의 개념이 없이 훅 내리고 훅 올리고 다시 훅 내리고, 미국 장도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면 또 우리도 변동성이 심할 텐데 다행히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이 있는 건 중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의 반등폭만큼 올려준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약간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인성 정보도 딱 요거 하나 말씀드렸죠. 이거 깨면은 손절이다. 화끈하겠겠죠. 얘 인성 문제 있습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요것도 유비케어랑 같은 개념이었겠죠. 바닥에서 올라온 애들은 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은 요 지점을 지지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맞았던 거고요. 자, 나노인텍을 어저께 설명을 하면서 저는 시초가에 던질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초가에 다른 거 대응하다가 시초가에 못 던지고요. 이 라인 어디 깰 때 던졌습니다. 그렇고 어저께 이 종목 얘기할 때 진단키트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했죠.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죠. SD바이오센서도 음봉을 줬고요. 휴마시스는 하한가 찍었다가 그래도 장기 볼린저 상단선을 이탈은 안 했어요. 그래서 사자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하한가에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뭐 남의 매매 스타일을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거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심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월봉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3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거래량은 약간 뭐 좀 덜 터졌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이런 거에 지금 들어가시는 강심장이 있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는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었나 봐요. 진단키트 영향을 받은 종목이었나 봐요. 같이 내렸고요. 그다음에 뭐 손절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올려놓긴 했는데요. 글쎄요, 손절을 하셨다면은 요 밑에서 다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잠깐 얘랑 같이 묶어서 리디북스로 묶어서 보내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였죠. 얘는 살짝 올려주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삼각수렴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성파인텍도 얘는 자동차, 어저께 LG 마그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별로 그게 없는데 차트가 뭔가를 만들려고 가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 붙는 거는 저는 말씀은 안 드리니까 그건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영역이고요. 저는 요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10% 이상 올랐고요. 파인 디지털 얘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 양파인 이렇게 좀 떨어지면 잡을까 하나는 잡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10% 이상, 종가도 10% 이상 마무리가 되었죠.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